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네덜란드 교환학생으로서 네덜란드라는 국가에서 200여일 넘게 있었던 경험을 공유하고 간단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으로 이야기 드릴 거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요. 네덜란드라는 국가와 그리고 교환학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좋은 정보를 많이 알아가실 수 있는 비디오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행 관련해서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다음 학기 파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교환학생 전에 여행을 가냐, 교환학생 후에 여행을 가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저 같은 경우에는 교환학생 전에 여행을 가는 것을 선택을 했는데요. 교환학생 전 여행을 가는 걸 선택했던 이유는 인터넷 같은 걸 찾아보면서 비쉥겐, 쉥겐 국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의 같은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쉥겐 국가인 네덜란드에 가는 만큼 조금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쉥겐 국가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비쉥겐 국가로의 여행을 결정을 하였고요. 뭐 쉥겐이든 비쉥겐이든 교환학생 후에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교환학생 중간에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학기가 9월 달에 시작하는 학기였기 때문에 그 전에 유럽에서의 여름을 조금 더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환학생 전 여행을 선택을 하였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비쉥겐 국가인 크로아티아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냐? 저는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가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교환학생 전에 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특히나 더 이제 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유럽 여행에 대해서 낯설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환학생 전에 혼자 여행을 가는 경우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부분은 교환학생 중간에 여행을 가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환학생 중간에 여행을 가면 한국인 친구랑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교환학생 학기 중에 사귄 교환학생 친구들이랑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교환학생 중간에 여행을 가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짐들을 그냥 집에 보관하고 짐을 최소화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 후에 여행하는 경우에도 뭐 비자 같은 게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교환학생 후에 여행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교환학생 후 같은 경우에도 짐을 보관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그 부분은 조금 미리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물가, 생활비, 네덜란드 카드 이런 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네덜란드 물가, 생활비 한국이랑 비슷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라는 국가에 살고 있고 네덜란드에서도 암스테르담이나 로테르담, 우트렉 같이 조금 대도시 같은 도시가 아니라 조금 소도시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물가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서울에서 자취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기준 100만 원 정도는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마트와 이제 외식 같은 부분이 있겠는데요. 마트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가 전반적으로 훨씬 더 저렴합니다. 빵, 뭐 우유, 그 외에 각종 식재료들 이런 부분은 네덜란드가 훨씬 더 저렴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네덜란드에서 한국으로 돌아간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한국 물가 왜 이렇게 비싸냐? 한국 마트 물가 싫어하냐? 뭐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트 같은 부분은 네덜란드가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식으로 가면 당연히 네덜란드가 훨씬 더 비쌉니다. 이제 뭐 술이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외식, 뭐 밥을 먹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가 훨씬 비싸고 한국만큼 이렇게 맛있는 한 끼로 배를 채웠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괜찮은 퀄리티를 먹고자 한다면 돈이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조금 조절하면서 소비를 하시면 그래도 조금 더 규모 있는 생활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가 다른 국가와 다른 유럽 국가와 조금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네덜란드는 마에스트로라는 카드를 이용합니다. 여기 가장 대표적인 마에스트로 카드인데요. 붕크라고 네덜란드의 카카오페이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되게 간단하게 은행 방문 없이 모바일로 카드를 발급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이렇게 ABM 암로가 있습니다. ABM 암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붕크를 발급받고 그 두 번째로 발급받은 카드인데요. ABM 암로 같은 경우에는 붕크와 달리 매달 계좌 유지비를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계좌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붕크를 이용하는 것이 굳이 메리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ABM 암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 네덜란드 붕크 ABM 암로 알겠어. 왜 근데 마에스트로를 사용하는 거야? 이런 궁금증이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안 되는 지점이 조금 있습니다. 아시안마트나 아니면 단순히 시티센터를 가서 장을 볼 때 비자나 마스터를 받아주지 않는 곳들이 조금 있어요. 비자나 마스터 외에 마에스트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한국에서 마에스트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네덜란드에 와서 이 두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이고요. 비자와 마스터카드밖에 없으신 분들은 돈을 쓰실 수가 없어요. 현금 결제를 해야 하는데 현금을 들고 다니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카드 사용이 익숙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은 ABM 암로나 붕크 둘 중에 하나를 일단 발급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ABM 암로 말고 다른 은행도 있는데요. ING 이런 것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맨 처음 발급받으시기에는 이 붕크가 가장 적절한데요. 그 이유는 그 BSN 넘버가 없어도 붕크 같은 경우에는 60일, 90일 이내로 등록을 나중에 추후에 하면 카드를 먼저 발급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에 와서 당장 카드가 필요한데 BSN 넘버 없다 하면 우선적으로 일단 붕크를 발급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SN 넘버를 발급받은 후에는 마에스트로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카드는 둘 중 하나든 카드는 있는데 카드에 돈이 없잖아요. 카드에 돈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냐? 그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제 환전하는 앱을 이용해서 카드에 충전을 하여 유로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유로로 환전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앱이 있는데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 유트랜스퍼나 와이바이얼리 이런 것도 이용하고 사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모인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여러 가지 앱을 이용을 해보다가 모인이 가장 빠르고 돈도 가장 적게 들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아서 모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인으로 송금을 한 것이 일단 작년 8월, 9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2023년 4월까지 모인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일단 내가 돈이 많을 때는 돈을 한 번에 송금을 하면 되니까 그 돈으로 계속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돈이 조금씩 장학금이라든지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받으면 그걸 또 조금씩 송금을 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는 또 소액이어도 100만 원 이 정도 금액은 또 모인으로 송금을 하고 하면서 모인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러피안 친구들의 경우에는 송금 앱이 굳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프랑스 친구한테 물어본 결과 프랑스 기준 제 아이반을 안다면 프랑스 은행 어플 그 자체로도 제 네덜란드 계좌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별도로 레볼루트라는 앱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건 아이반을 몰라도 제 번호만으로 계좌 이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레볼루트 앱으로는 원화 환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계좌에 있는 돈을 유로로 바꾸기 전까지는 이 앱을 편하게 이용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네덜란드 카드를 먼저 만드시고 네덜란드 카드에 모인을 통해서 한화에서 유로로 송금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 게 네덜란드 분들에게는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사실 어느 가게에서 비자나 마스터를 받아주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캐시로든 아니면 유로로든 제가 생활할 돈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의 제가 만난 모든 네덜란드 교환학생들은 모인을 알고 모인을 필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덜란드 200일이 넘은 지금도 저는 모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덜란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앞으로는 비자나 마스터도 받을 수 있도록 점점점 확대를 하고 변화를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받아주지 않는 곳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지금 당장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를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네덜란드 카드를 꼭 만드시고 모인으로 송금을 해서 네덜란드 카드를 편하게 이용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요즘 가장 핫한 넷플릭스 드라마죠. 버글로리와 관련해서 교환학생으로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네덜란드 교환학생으로서 네덜란드 교환학생에 대한 총평을 좀 해드리고자 하는데요.